안녕하세요. 백인영 작가입니다. 오늘은요, 지난 영상에 이어서 디바인 매트릭스 1장에 대해서 어머님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1장은요, 일단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텅 빈 공간 사이사이에는 무엇이 있는가? 거기에 답은 디바인 매트릭스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제가 이 책을 읽어보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결론을 좀 맺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감정은 우리의 DNA에 영향을 준다. 그리고 DNA는 우리 세계를 이루는 물질에 영향을 준다. 그리고 그 관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DNA에는 감정이 영향을 주고, 그리고 그 DNA는 우리를 둘러싼 물질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이제, 머릿속에, 이렇게 담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가능하게 하는 거는 뭐냐? 디바인 매트릭스라는 것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원리가,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자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할 때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삶에 이용을 할 것인가, 그것이 이제 관건이라는 거죠. 저자는 디바인 매트릭스는 현실을 잉태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디바인 매트릭스를 양자 인큐베이터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양자 인큐베이터가 왜 아이들이 이렇게 품어가지고 이렇게 세상에 나오는 그런 그 기계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양자 인큐베이터에서는 어떤 일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저자가 예를 드는 거는 이제 성공이라든지, 그 다음에 풍요, 우리가 부를 얻는다든지, 또는 치유, 병에서 쾌유한다든지, 또는 그 반대로 실패라든지 결핍이라든지 질병까지도 다 창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디바인 매트릭스 안에는. 그래서 이 순수 에너지인 디바인 매트릭스를 우리가 마음대로 부리기 위해서는 이 디바인 매트릭스의 어떤 존재를 알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렇게 어떻게 운영되는가 하는 그 이치를 이해하고, 그리고 디바인 매트릭스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소통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디바인 매트릭스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는 감정 언어라고 그래요. 감정 언어. 그래서 그리고 또 저자는 이게 이제 1장이니까 책에 서도 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디바인 매트릭스의 존재가 사실은 과거에 고대의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인디안 그 전통 계승자와의 대화를 실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읽어보니까 이 대화가 좀 의미가 있어서 어머님들께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옛날에는 세상이 지금과는 전혀 달랐답니다. 사람들은 수도 훨씬 적었고 땅에 한결 가까운 삶을 살았더랬죠. 비와 곡식과 위대한 창조자의 언어를 알고 있었어요. 심지어 하늘의 사람들이나 별과 이야기하는 법도 알았죠. 생명은 신성하며 어머니 대지와 아버지 하늘의 결혼으로 비롯되었다는 믿음 속에서 조화롭고 행복하게 살았죠. 그러다 변화가 일어났어요.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기 시작했죠. 그리고 분리되어 있다고 느끼게 되었어요. 흙으로부터, 다른 이들로부터, 심지어 우리 인간을 창조한 신으로부터도요. 그러니까 분리가 되었다는 걸 느끼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어떤 분리감은 우주가 사라지다라는 책의 그 시리즈가 있는데, 그 책에도 우리 인간이 신과 분리되었다는 것을 느끼면서 우리 인간의 고통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이 신과의 분리는 굉장히 이런 그 영성 관련된 책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이슈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분리가 되어 방향을 알지 못한 채 길을 잃고 헤매며 살아가야 했죠. 조화와 신뢰의 삶을 준 그 힘으로부터 오히려 스스로를 보호하고 싸워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믿게 된 거예요. 그리하여 주변 환경과
평화를 공존하는 대신에 주변 환경과 맞싸우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아버렸죠. 그래서 우리 문명은 우리 안의 세계보다 우리 밖의 세계에 더욱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예.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해내고 싶은 마음에 사람들은 자신 안에 이미 있었던 것을 떠올리게 하는 것들을 몸 밖에다가 만들기 시작했죠. 시간이 시간이 흘러 심지어 몸을 치료하는 기계를 만들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고대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치유 능력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인디언들은 자기 그 몸에 그 병을 고치려는 그 약을 찾아서 이제 산으로 들어갈 때 정말 목욕을 하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자기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약초를 찾아낸다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몸을 씻고, 그리고 곡식을 키우는 화학약품을 개발하고 먼 거리에서 소통할 수 있는 전선을 연결했죠. 그러니까 예전에 그 고대 사람들은 이미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도 알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런 어떤 신과 분리가 됨으로써 점점 그 능력이 사라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우주와 소통하던 사람들이 소통하기 위해서 전선을 만들어서 살고 있지만 결국에는 요즘에 소통이 안 된다고 난리잖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대에 갖고 있던 사람들의 어떤 능력을 우리가 점점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적 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사람들의 삶은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믿는 물건들로 더욱 혼란스러워져 갔죠. 그런 물건들을 자꾸 이제 주변에다 쌓아놓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건강한 삶을 사는 법보다 질병을 피하는 법에 집중을 하고, 그리고 무력 충동이 사라진 세상에서 사는 법보다는 신무기를 개발하는 법에 열광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것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것이 목적인 듯한 삶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거 읽으면서 그 데이비드 호킨스의 그 의식혁명에서 말하는 이 호킨스는 의식혁명에서 인간의 의식 수준을 0에서부터 1000까지로 나누고 그것을 두 개로 분류를 했죠. 그런데 그 분류의 기점이 되는 그 의식 수준이 200이거든요. 그 호킨스가 왜 200으로 했냐면 200 이하에 있는 사람들이 사는 삶과 200 이상에 있는 그 의식 수준을 가진 사람들이 사는 삶의 모습 또는 삶의 목적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200으로 그 사람들을 분류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200 이하의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살아남기가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디바인 매트릭스의 그 저자가 말하는 그 살아남는 것이 목적인 듯한 삶이다라는 거는 호킨스가 말하는 200 이하의 삶의 목적, 사람들의 삶의 목적, 즉 그 살아남기가 목적인 사람들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이러한 삶에서는 그 누구도 진실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저자는 얘기하고 있고, 모두가 패자가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자는 이제 우리는 다른 길을 모색해야 한다. 그래서 이 책을 쓰는 이유가 그거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자는 양자 세계의 발견 덕에 통찰력을 가질 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지질 학자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과학에 좀 정통한 것 같은데, 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난 300년 동안 그 고전 물리학은 우리 몸을 이루는 입자들이 서로 분리된 개체들로 보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양자 물리학에서 그 입자 차원에서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고 그 초공간적인 우주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초공간성이란 뭐냐 하면 분리되어 보이는 것들도 사실은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즉, 저는 그걸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우리 이제 부모와 자녀가 분리된 것처럼 이렇게 객체로 보이지만 사실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디바인 매트릭스라는 에너지장의 존재를 알고 우리 모두는 우주의 일부임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저자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유명한 그 아인슈타인은 그 어떤 것도 그 빛보다 빨리 이동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였죠. 그런데 이 양자 물리학 세계에서 그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밝혀진 거는 DNA를 비롯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유전자를 비롯해서 자연의 물질은요, 빛보다 더 빨리 정보를 공유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몇 실험을 해보았는데 정보가 출발하기도 전에 이미 도착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거를 이제 그 실험을 통해서 밝혀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양자의 자유로운 이동이라고 부른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는 기존의 물리학 법칙에 제한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역시 동시에 두 장소에 있을 수도 있다고 그래요. 이 책의 뒷부분에 보면 어느 그 성녀가 동시에 두 장소에 있어서 그것이 받아들여졌다고 그러는 거죠. 그 종교계에서. 그러니까 정말 현실로 가능했던 이야기인가 봐요. 그래서 이런 상상력과 감정이 결합되었을 때 이것은 가능성이 아니라 현실에 정말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아인슈타인은 과거와 미래가 4차원의 물질로 시공으로 얽혀 있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양자의 세계에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구별은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우주 만물과 연결되어 있다. 이거를 저는 이제 이렇게 그 이해를 했는데요. 이 책의 뒷부분에 가면 양자지옥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거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저는 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과거의 상처를,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를 현재 용서를 하면, 우리가 상처를 준 사람들은 용서를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과거의 그 상처를 현재 용서하면 과거를 다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과거에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줘서 정말 증오의 세월을 살아왔는데 이런 디바인 매트릭스라는 에너지장의 존재를 인식하고, 아 그래, 그때 그 사람이 뭐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 아니면 그럴 만한 환경에 처했기 때문에 아 그래 내가 용서를 하겠어, 이러면 그때 그 과거의 상처가 다시 쓰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더 이상 상처가 안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현재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과거도 양자지우개로 지울 수가 있고, 또 현재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에 펼쳐질 삶을 지금 우리가 결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의식혁명에서도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 우주는 내가 지금 어떤 것을 선택할지 숨을 죽이면서 기다리고 있다고 해요. 이 우주가. 그래서 내가 선을 선택할 때 이 우주는 도와준다고 하거든요. 이거와 똑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디바인 매트릭스의 저자는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보지도 못한 우주의 어느 영역에서 이미 일어난 사건의 결과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 말이 참 와닿았어요. 이게 그 호킨스의 의식혁명에도 이와 비슷한 예가 나오거든요. 그 호킨스는 이런 예를 들었어요. 내가 고속도로에서, 그러니까는 그 베푼 작은 친절, 그 사람이 어떤 예를 드냐면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어떤 차가 고장났다.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고쳐줬다는 거죠. 그렇게 돼서 고속도로에서 베풀었던 어떤 작은 그 선행이 어느 날인가 엘리베이터에서 자신이 받는 어떤 작은 친절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선행을 베풀어서 바로 그것에 어떤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과거에 내가 베풀었던 어떤 작은 선행이 지금 내가 그 선행을 받는 것과 이어져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자녀를 키우는 부모는
지금 이 순간을 잘 살아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아이에게 어떻게 교육을 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부모인 내가 지금 이 순간 어떤 작은 선행을 베풀고 또 작은 친절을 베푸는 거,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고 또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사교육을 시키고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아이를 경쟁 세계에 내몰아서 너의 친구를 이기고 오라는 어떤 그 은연중에 그 메시지가 되겠죠.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그렇게 해서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가서 잘 산다, 잘 살기를 기대한다, 이런 부모의 마음보다는 지금 부모가 베푸는 어떤 작은 선행이 아이 인생에 어떤 보호막이 돼서 아이를 지켜낼 수 있다는 의미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런 상호 연결을 마음에 담으면 본인의 인생과 그리고 가족 그리고 타인과의 만남에 이르기까지 더 이상 우연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필연이겠죠. 예. 그래서 관계, 그러니까 타인과의 관계 내지는 어떤 질병에서의 치유, 그리고 마음의 평화, 그리고 어떤 부를 가짐으로써 어떤 풍요, 그리고 성취를 통해서 기쁨을 얻고자 한다면 우리가 세상 모든 것과 얼마나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지를 깨달아야 한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거는 이 디바인 매트릭스의 힘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리고 우리 삶에 이용해서 활용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자면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아, 요즘 왜 내 주위에는 이런 사람들만 있을까? 화가 나거나 아니면 짜증날 수도 있겠죠. 이런 생각이 들면 오히려 자신을 성찰해 보는 것이 문제 해결에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디바인 매트릭스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누가 자꾸 요즘 나에게 돈을 꿔달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민사소송에 걸려서 좀 복잡한 일들이 생기거나 만약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디바인 매트릭스를 활용하는 방법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남에게 주지 않으려는 그 욕심의 마음이 혹시 내 마음속에 있지 않는가 성찰해보고 그것을 그러니까는 그런 어떤 민사소송을 하거나 아니면 나에게 돈을 꿔달라고 하는 사람들과 그러니까 그런 어떤 소송을 통해서 그들과 싸워서 문제 해결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내 마음속에 그런 어떤 욕심이 있는가를 성찰해보고 그 마음을 계속 지워나가는 그것이 오히려 문제를 이러한 그 내 주변에 일어나는 문제를 더 빨리 그리고 더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그게 그 가능성이 있는 게 왜 그러냐면요. 이 우주는 보통 그 쌍으로 움직인다고 그러잖아요. 양이 있으면 음이 있고, 그리고 돈을 내가 빼앗기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으면 그 반대로 누군가 빼앗으려는 마음이 이렇게 쌍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빼앗기지 않으려는, 움켜쥐려는 그 마음을 내 마음속에서 버리고 그리고 오히려 더 주려는 마음이 더 나아가서 들 때 신기하게도 이렇게 꿔달라거나 아니면 민사소송을 통해서 나를 어려움에 처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내 인생에서 멀어져 가게 된다는 거죠. 그 이유는 아까 제가 그랬죠. 뭐든지 쌍으로 움직이는데 내 마음속에서 그 빼앗기지 않으려는 그 마음이 사라지면 주변에 빼앗으려는 사람들이 사라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디바인 매트릭스의 어떤 존재를 인정하고 또 이해하고 그 디바인 매트릭스가 작동하는 방법을 잘 알 때 우리가 이것을 삶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 우주에서 일어나는 이 현상을 관찰자의 시선이 아니라
참여자의 시선을 갖게 되고, 그리고 참여자로 우리가 이 현실에 뛰어들 때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스스로 창조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서지 않을까? 제가 이 디바인 매트릭스를 읽으면서 느꼈던 점입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양자 물리학의 세계가 우리가 배웠던 과학과는 좀 생소하시죠? 우리는 고전 물리학을 배우고 졸업한 사람들인데, 그동안에 세상이 많이 변해서 양자 물리학이, 많이 이제 그 과학적인 관찰을 통해서도, 증명이 되고 있고, 예. 그리고, 이러한 디바인 매트릭스라는, 책도 우리가 접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고전 물리학에서는 생각도 못하는 이 양자의 세계에서는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고, 예,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남에게 베푸는 작은 친절과 선행이 결국은 나를 돕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마음에, 좀 담으시고, 살아가시면, 디바인 매트릭스의 그 힘을 느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은 1장이었고요. 다음 영상 또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